재생 후 한 첫 번째 일. 여자 대학생의 샤워실로 들어간 것. 하지만 나는 변태가 아니다. 전생에 여기 숨어있던 변태 때문에 샤워 중이던 여자를 범한 것. 결국 그는 모욕을 당하고 자살했다. 나는 그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소심함 때문에 비극을 초래했다. 이 일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다. 후회를 안고 학교를 그만두고 군에 입대했다. 나는 잔인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특전대 대장이 되었다. 그들은 나를 고독한 늑대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조직의 보스를 체포하는 임무 중 가장 신뢰하던 동료에게 배신당했다. 전체 팀이 전멸했다. 죽기 직전 나는 분했다.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이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10년 전 고등학생 시절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오늘은 운명을 바꿀 준비. 전생의 후회를 만회하기 위해 나는 여자 샤워실로 들어갔다. 두 여학생이 수건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학생들이 학교 문 앞의 변태에 대해 수군거렸다. 나는 강의실에서 물이 안 나와서 물을 가져오려고 했다고 둘러댔다. 그들은 나를 들여보내주었다. 하지만 나를 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긴장했다. 30분 후. 한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다. 도와줘. 변태가 여자 샤워를 훔쳐보고 있다. 나는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다시 그 익숙한 그림자를 보았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갚아주는 것이다. 나는 손에 들린 뜨거운 물병을 휘둘렀다. 변태를 향해 힘껏 던졌다. 뜨거운 물이 그의 얼굴에 튀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누구냐라고 외쳤다. 이 자식아 죽여버리겠다. 여학생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 속에서 나는 갑자기 뛰어올라 변태의 머리를 걷어찼다. 그는 벽에 부딪혀 날아갔다. 놀랍게도 그는 발차기를 맞고도 일어설 수 있었다. 이 몸은 더 단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는 단도를 꺼내 달려들었다. 나는 익숙하게 몸을 비틀어 그의 손목을 잡았다. 단도를 잡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단도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어서 나는 왼발을 높이 들어올렸다. 한 번의 강력한 발차기로 그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 불량배는 완전히 제압되어 쓰러졌다. 하지만 나는 주먹을 계속 휘둘렀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와 후회를 이 쓰레기에게 모두 풀어냈다. 갑자기 한 여학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급생. 더 때리지 마요. 더 때리면 사람이 죽을 거예요. 나는 옆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여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당시 그 불량배에게 당한 피해자였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다. 비록 내가 정의감에 불타는 행동은 하지만 나를 계속 바라보지 마요. 부끄러워요. 얼마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그 불량배를 데리고 갔다. 한 노경관이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내 관절을 부러뜨리는 기술은 연습한 적이 있나? 정말 전문적이군. 나는 대충 TV에서 배웠어요라고 대답했다. TV에서 본 연출. 이런 기술은 일반 정찰병도 배우지 못하네. TV에서도 가르쳐주나요?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죠? TV에서도 가르쳐주나요? 노경관이 갑자기 나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나는 반격하지 않았다. 다만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노경관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멈췄다. 정말 강한 살기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출신이지? 그때 구해준 여학생이 경찰의 소매를 당겼다. 경찰 아저씨. 그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증언할게요. 그 불량배가 먼저 칼을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엄마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렸다. 익숙한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를 갑자기 껴안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밖에선 괴롭힘 당했니? 울지 마 아들아.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해? 몸이 안 좋니? 최근에 공부 스트레스 너무 심해. 우리는 내가 출세하길 바라는 게 아니란다. 책만 끝내. 그때 아빠가 사람을 찾아서 내 사업을 시작해줄게. 내게. 엄마의 잔소리를 따라가니 마음이 가득해. 저녁을 먹고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학생 시절의 이런 날들을 생각하며 평범한 사람은 단순한 행복을 유지하는 것조차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악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살아가며
나는 이런 세계를 바꿀 것이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대우가 달라졌다. 그에게 엄지를 들어올렸다. 평소 그를 무시하던 선배들과 후배들까지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저기 15반의 강산이다. 자세히 보면 조금 잘생겼다. 어제 그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다. 강산 잘했어. 교장이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한다. 주임 선생님도 이렇게 대한다. 나도 할 말이 없다. 예상치 못한 일이네.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반에서 혹시 과연 교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동급생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선자 어제 그 2번의 행동이 너무 대단했어. 상위권 학생을 때리는 것 같았어. 배우고 싶니? 내가 진짜 가르쳐 줄게. 하지만 우리 대화가 양 대반장을 화나게 했다. 싸운 게 뭐가 대수야. 상 받은 것 마냥. 뭐 하는 거야? 강산. 어제 영어 숙제를 왜 안 내왔어? 나는 개의치 않고 영어 숙제를 그에게 건넸다. 숙제 받으려면 반장이 직접 받아야 해. 내가 정말 대단한 대우를 받네? 그런데 반장은 도발적으로 내 영어 숙제를 찢었다. 이 숙제는 무효야. 지금 영어 숙제를 다시 써. 옆에 동급생이 나를 위해 열심히 변호했다. 양철리 너 혹시 독이 있니? 왜 선자의 숙제를 찢어? 하지만 반장의 부하가 말했다. 차라리 10번 다시 써. 너희들은 일부러 시비 거는 거냐? 닥쳐. 반장 말할 차례가 내 놈에게 돌아갈까 원숭이 주제에. 곧 그들은 충돌할 것 같았어. 나는 옆자리를 막았어. 숙제는 내가 쓸게. 하지만 넌 사과해야 해. 반장은 무심하게 뭐라 쓰라고라고 말했어. 물론 내 비천한 뼈를 위해 사과하는 거야. 이 말로 나는 반장의 부하를 성공적으로 화나게 했어. 반장만 그의 주먹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걸 보았어. 하지만 나는 쉽게 피했어. 갑자기 나타난 여학생이 위험에 처했어. 주먹이 그녀를 향해 날아갈 것 같았어. 나는 즉시 달려가 여학생을 끌어냈어. 하지만 그의 코는 여전히 부러졌어. 너희들 너무 심했어.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손은 필요 없어. 말끝을 맺자 나는 부하를 제압했어. 이어서 힘껏 그의 팔을 부러뜨렸어. 반장은 부하가 맞은 걸 보았어. 즉시 의자를 들어 나를 향해 휘둘렀어. 특수부대 대장인 나. 이미 이 장면을 눈치챘어. 몸을 돌리며 반장의 목을 잡았어. 동시에 주먹으로 반장을 때렸어. 하지만 그때 분노한 외침이 나를 막았어. 하늘을 뒤집어. 강산아, 네가 사람을 때리는 게 습관이 되었구나. 학교가 내 집인 줄 아나. 여학생은 듣고 즉시 일어나 설명했어. 교감 선생님. 한 통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교감 선생님에게 맞았어. 모두 닥쳐 강산아, 나랑 교무실로 와. 반장은 득의양양한 표정만 지었어. 교무실로 돌아간 후. 미안히. 어떻게 양철립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니? 그가 나를 찾아와도 참아야 하니. 교감 선생님은 듣고 설득했어. 그의 아버지는 작은 인물이 아니니. 교장 선생님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시니. 넌 손해볼 거야. 젊은 시절 열혈에 불타는 건 누구나 경험해. 하지만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해. 됐어. 돌아가서 반성문 써와 앞으로 얌전하게 지내. 반으로 돌아온 후. 나는 모든 동급생의 존경을 받았어. 영웅 잘했어. 진짜 대단해. 너무 시원했어. 고마워 강산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러나 이 장면은 반장님의 소꿉친구를 분노하게 만들었어. 또 이 녀석이 반장님의 면목을 구겨. 이하는 그냥 삼켜. 아니면 내가 친구들을 불러서 방학 때 그를 도발해볼까? 나는 그가 2가지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아. 하지만 반장님은 필요 없다고 말했어. 방금 전 내가 너무 흥분했어. 냉정해져서 생각해봐. 무력을 숭상하는 건 저급한 생물의 행동이야. 이 세계는 규칙이 엄격한 거야. 규칙을 이용하는 사람. 비로소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위자가 될 수 있어. 말하며 그는 아버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 조 삼촌 질문 하나 할게. 만약 내가 누군가를 감시소에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적합할까? 내가 구해준 여자의 린서가 나를 찾아왔어. 어제의 일. 고마워. 오늘 밤 시간 있어. 이건 우리 아빠의 명함이야.
그는 직접 너에게 감사하고 싶어. 명함에 적힌 이름과 동부전구. 나는 린진방 장군 중 가장 젊은 소장이야. 군부 내의 젊은 지도자이기도 해. 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로 인해 그는 권력 핵심에서 물러났대. 나는 명함을 받아서 악하지 않음은 본분이야라고 말했어. 린 장군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 말하며 다시 교실로 돌아갔어. 아직 앉아있지 않았는데 동석이 급히 나에게 린서를 찾아온 이유를 물어봤어. 너를 찾아온 게 뭐야? 나는 그 애의 아빠가 나를 사위로 삼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 만족했어. 과장하지 마. 그때 반장님이 내 앞에 다가와서 강산아. 교장이 너를 교무실로 부르래. 지금 막 교장실에 도착했어. 교장이 나를 가리키며 한충이 죽으면 살인범이야. 살인범이야. 나는 손에 들고 있는 폭로 자료를 보며 두개골 골절이라고 냉소했어. 이 인쇄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어. 의료 증명서를 의심하며 나는 모든 게 양천잎이 불을 붙인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어제 나는 그의 머리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 어떻게 호랑이 골짜기가 갈라질 수 있나? 교장이 내가 말하지 않자 다시 큰 소리로 외치며 말대꾸를 하더라. 그 사람을 생각하겠어. 말을 다 하지도 전에 내가 끊었다. 그럼 지금 한충을 병문안하러 가겠다. 내가 실수했는지 당신이 실수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교장님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권하네. 어떻게 확신하는 거지? 양천리 아빠가 천하를 한 손으로 가릴 수 있다고. 내 숨김없는 말에 교장은 일시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는 내가 이렇게 영리할 줄 몰랐어. 그때 두 경찰이 갑자기 강산에게 들이닥쳤다. 너는 고의적 상해 혐의로 우리와 함께 조사실로 가자. 교장도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강산이 나랑 놀아. 너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키스하고는 냉소를 지으며 서둘러. 양 대반장. 재미있는 건 이제 시작이야. 취조실에 막 들어섰을 때 경찰이라면 누구나 자백서를 던져주며 서명하라고 한다. 선생님 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나를 신문하는데 힘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한총을 조사하는 게 낫지. 휴대폰의 송금 기록을. 지금 내 차례다.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야. 말해서 말하지만 감시 카메라를 켜지 않았지. 체포영장이 없는데 게다가 두 분은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잖아. 절차상 오류투성이야. 취조 방식은 더 아마추어야. 경찰서가 이런 두 사람을 고용하다니. 이 말이 나오자 두 사람은 당황하며 이 녀석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했다. 어떻게 경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나? 너희 상사나 불러. 적어도 규칙을 알잖아. 갑자기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젊은이? 규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아. 내 잘못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건드린 거야. 이제 순순히 자백서에 서명해. 우리가 노력해 3년 감형해 줄게. 국장을 보니 이런 사람이군. 나는 웃으며 양천립에게 아부하는군. 그는 늙었어. 내 이 국장은 아마 부장급이겠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생각인가? 하지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면? 결국 떨어질 거야. 내 이 살덩어리는 피부와 살이 찢어질 정도로 떨어질 거야. 이 말은 그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분노하며 나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다. 말하면서 내 옷깃을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입이 가벼운 꼬마. 정말 내가 너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줄 알았나? 내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국장이 말을 끊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주둔지 사령부에서 전화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전화 받으라고 시켰다. 이 말이 나오자 그는 즉시 상황을 깨달았다. 사령부가 왜 이 시간에 전화했을까? 혹시 이 꼬마와 관련이 있는 걸까?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잖아는 냉소를 지으며 어떻게 전화를 받지 않겠어. 결국 그는 전화를 받으러 가야 했다. 하지만 전화 상대방은 즉시 그를 풀어주라고 했다. 그러나 국장은 여전히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 상대방은 그의 사무실을 발로 차고 들어왔다. 나는 너 같은 관료들과 말하기가 지겹다. 관료들은 말하기가 너무 길어. 그리고 온 사람은 바로 린젠방의 부관 하창산 참모였다. 어떻게 이렇게 들이닥칠 수 있나요?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창산 참모는 그가 계속 말하려고 하자
바로 권총을 꺼내 그의 머리에 겨누었다. 국장은 즉시 항복했다. 급히 하창산 참모를 데리고 취조실로 갔다. 사람이 여기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를 잡았나? 정말 대담하군. 리는 크게 웃으며 오해는 오해일 뿐이라고 했다. 비록 늦었지만 적시에 도착했다. 사실 내가 교장에게 가기 전에 린젠방의 명함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조금 늦게 돌아온다면 이 전화로 연락하라고 했다. 이 순간 나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내가 신중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양텔리 이 녀석에게 당했을 거야. 그때 하창산 참모가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정식 절차. 서명하고 사람을 풀어줘. 국장은 즉시 서명하고 사람을 풀어주었다. 동시에 양가 이번에 철판을 차버린 것 같아. 린가는 경성에서 손발이 통하는 집안이야. 이 녀석은 군부 후원자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필요해. 길에서 운전하는 호상산 참모가 나에게 말했다. 강동아. 그렇지. 린 백부님, 저희 장관의 딸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구해주셨죠. 이제 서로 빚진 게 없네요. 말 한마리 값으로 말 한마리 값. 희야말로는 장동학이 실력이 좋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좋은지 궁금해. 말하면서 갑자기 힘을 줬어. 나도 단단히 힘을 줬지. 호 숙부님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손으로 내 얼굴을 치려고 했어. 고개를 돌려 피하면서 거울처럼 반격했지. 하지만 막혔어. 우리는 좁은 뒷좌석에서 몇 합을 겨루었어. 앞자리 병사들은 심장이 덜컥거렸지. 갑자기 야라고 외치기 전까지. 앞쪽에 검문소 있어. 그때서야 멈췄어.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 호 장산이 중얼거렸어. 진짜 검문서 쓰기 싫다. 나도 모르게 긴장했어.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나한테는 검문서 쓸 필요 없잖아. 부대에 도착했어. 나를 혼자 올라가게 했어. 내가 멀어지자 그는 아픈 어깨를 문지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 이 녀석 진급시험에서 격투가 이렇게 강하겠어. 병사들이 옆에서 참모를 보며 웃었어. 참모님 맞았네요. 빨리 홍화유 한 병 가져와. 나는 금방 린 진방의 사무실에 도착했어. 그는 차를 한 잔 들고 린서는 내 유일한 딸이야. 네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너에게 한 목숨 빚졌어. 나는 린 백부님께 정중히 답했어. 과장되셨습니다. 의를 보고 용기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는 내 피와 용기를 칭찬했어. 그리고는 비밀 문서를 건네주었어. 안에는 양 부구장 불법 행위 조사 자료가 들어있었어. 오늘 내가 고생했어. 하지만 안심의 양가 부자는 며칠만 더 날뛸 수 있을 거야. 나는 갑자기 전생을 떠올렸다. 전생에서 양천립 아빠는 대충 이맘때 잡혔어. 당시 6천만 원의 현금이 신비롭게 사라져 2024년까지 양가 폐가에서 우연히 발견됐어. 임진방이 내가 뭐 생각하냐고 물어봐. 나는 흐우 웃으며 양어구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음 날 새벽 3시.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30분 후. 나는 양가 별장 외곽에 잠입해서 카메라가 많았지. 결국 나는 사각지대를 찾았어. 타이머를 누르고 익숙하게 벽을 넘어 별장에 들어갔어. 전생의 뉴스를 기억해. 신문에서 더러운 돈이 폐기된 장식병에 숨겨져 있다고 했어. 정확한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어. 하지만 정원 안의 밤에도 작동하는 분수는 내 의심의 대상이 되었어. 나는 분수에 막 접근했어. 갑자기 경비원이 누구냐라고 소리쳤어. 손전등 빛이 비춰왔어. 하지만 거기엔 흰 고양이만 서 있었어. 경비원이 떠나고 나는 온몸이 젖은 채 분수에서 나왔어. 손에는 돈이 한 봉지 더 생겼어. 정말 운이 좋았어. 돈이 온천 아래 상자 안에 숨겨져 있었어. 그래서 당시 6천만 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어. 예상보다 많았어. 준비한 가방에 들어갈 확률이 낮아. 이걸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봤어. 앞에 수레가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돈을 수레에 올려놓고 밀고 나갔어. 이걸로 뭐 할까? 집 샀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할까? 이 시대엔 인터넷에 투자해도 될 거야. 그때 자동차 한 대가 내 옆을 지나갔어.
갑자기 급정거하며 내 앞에 멈춰섰어. 술에 취한 반장이 차에서 내려 가서 노동해라라고 욕했어. 강산아, 넌 이 쓰레기처럼. 말하며 발로 수레 위에 돈을 차버렸어. 쓰레기통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갑자기 그는 수레 위에 쓰레기가 아니라 돈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이걸 보고 그는 내가 너무 많이 마셨나라고 중얼거렸어. 왜 거리에 돈이 라이잉할까? 나는 이미 그의 뒤에 돌아갔다. 다음 순간 나는 칼을 휘둘렀다. 바로 반장님을 때려 기절시켰다. 다른 사람을 쓰레기라고 욕했다. 전선에서 소변을 보고 거울을 본 내가 어떤 좋은 물건인지.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이 자식은 정말 교과서 수준의 고집 센 아이.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 말하면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발로 차버렸다. 이어서 나는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 너를 죽이지는 않고 너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다. 이 생각을 하며 나는 반장님의 머리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깎았다. 모든 것을 마친 나는 아픈 목을 문질렀다. 끝냈는데 정밀한 작업이 꽤 피곤했다. 반장님이 내일 아침에 깨어나길 바란다. 다음 날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아침 식사하라고 불렀다. 잠시 후 사원에 가자고 말했다.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칼에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있다. 현관에 물이 가득하다. 그는 문밖에서 중얼거렸다. 또 야간 근무했니?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엄마가 정찰병이 되지 않은 게 아쉽다. 다른 한편 경비원은 양가 별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출근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걸 보았다. 그는 성질이 나며 그를 발로 차버렸다. 진짜 성질 나게 하네? 깨어나라.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알고 있니? 양철리는 흐릿한 정신으로 고개를 들었다. 누구냐? 이 양반이 감히 이 잭에 무례하게 구는 거냐? 경비원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양반님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내가 있냐? 그는 아픈 머리를 문지르며 말했다. 대낮에 왜 소란을 피우냐? 하지만 그는 금방 송감이 이상함을 깨달았다. 왜 매번 고개를 숙여보면 땅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가득하다. 그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누가 한 거냐? 내가 아빠를 시켜 너를 죽이겠다. 그는 미쳐버린 듯 집으로 달려갔다. 나는 반드시 너를 감옥에 보내겠다. 너희 가족 모두 함께 죽어라. 별장으로 뛰어들자마자 그는 아빠라고 소리쳤다. 내가 또 괴롭힘을 당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총살해라. 그러나 마주친 것은 한 남녀가 그의 아빠를 데리고 나가고 있었다. 그의 아빠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양철립은 달려가서 아빠의 팔을 잡았다. 너희들 그를 놓아라. 아니면 너희들을 모두 사형에 처하겠다. 남자는 침착하게 반부패국 신분증을 꺼냈다. 내 아버지가 중대한 위기에 연루되었어. 함께 조사에 협조해주세요. 이 순간 양철립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무력하게 한마디 했다. 이번엔 아빠가 도와줄 수 없어. 그날 오후 동석은 들떠서 양천립 아버지 체포 소식 알려줬어. 나는 그저 차갑게 한 손을 들어 올렸다. 전생 이 폭풍이 많은 사람을 휩쓸었다는 걸 기억해. 하지만 이번엔 시간이 빨라졌어. 어쩌면 환생으로 인한 납이 효과일 거야. 이미 원래의 시간선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금 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신경 써. 그 600만 원을 어떻게 써야 할까? 복수는 내 목표야. 하지만 권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내 힘을 키워야 해. 이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투자할까 고민 중이야. 예를 들어 이 건물 사서 임대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흔들며 자조했다. 정말 가난에 익숙해졌어. 첫 반응은 집주인으로서 한 골목을 지나가던 중 몇 명의 불량배가 남자를 집단 폭행하는 걸 목격했어. 나는 탄식했다. 이 고장. 치안이 나빠서 그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 했어. 하지만 맡고 있는 남자가 진짜 돈 안 가져왔어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 자세히 보니 나는 얼어붙었다. 경찰서의 동국장이었어. 고위 공무원도 그를 압박할 수 있어. 불량배도 그를 괴롭힐 수 있어. 이건 너무 심하잖아. 불량배가 철봉을 꺼냈다. 이 노인네는 관을 보지 않으면 눈물 안 흘리나 보군. 동국장은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몇 명의 불량배는 그가 꼼짝하지 않는 걸 보고 옆 동료에게 죽었나라고 물었다. 그들은 몰랐어. 그래서
철봉을 든 불량배가 철봉을 들어올리며 시험해 보려 했다. 그가 내려치려는 순간 나는 결단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한 발로 그를 차서 날려버렸다. 동 국장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도 놀랐다. 그가 자신을 구한 사람이 강산일 줄은 몰랐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만나네요, 동 국장님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사무실이 불편해? 쥐구멍에 뛰어들어 쥐가 되다. 동 국장이 얼굴이 창백해지다. 이거 위장 출장 중 사고가 난 거야. 이렇게 된 거 내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지. 너 온 땅의 일을 다 찾고 있네? 내 위장 신부는 정말 초라하네. 그는 급히 나에게 아부하며 이런 작은 강씨라며 말하다. 너 경찰서 공무원 시험 보러 왔어. 말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바로 끊으며 다른 일로 할 말이 있어라 말하다. 좋아 문제없어. 정말 너를 볼수록 젊은이답게 유능해 보이네? 차에 탄 후 동국장은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다. 열몇 살의 활기찬 청년은 바로 이런 거야. 한번 흥분하면 후가를 생각 안 해. 나는 무표정하게 말하다. 내가 저 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를 욕하는 거니? 어떻게 그럴 리가. 소엽은 저들과 비교할 수 없어. 오늘 내가 없었다면? 나는 병원에서 식사와 숙소를 제공받아야 했어. 거짓말 안 해. 구시가지의 치아는 제대로 정비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재앙이 될 거야. 동국장은 오랑우탄처럼 반드시 정비해야 해라 말하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 하지만 그 리장관이라는 사람 임삼촌. 지방 치안에 매우 관심이 많아. 동국장이 진보하려면 위장 출장만으로는 안 돼.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해. 내가 마침 좋은 사업이 있어. 길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 구시가지 동구 지역이 재개발될 거야. 동국장은 충격에 빠진 표정. 내 말은 미리 준비하자는 거니? 흥분하지 말고 잘 운전해. 창업하기도 전에 무너지지 마. 그는 무력감에 찬 표정. 네가 말한 건 단순히 관계만으로는 안 돼. 큰 자금도 필요해. 그건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 내 말 이해했지? 동국장 너도 편하게 노후 자금 좀 벌 수 있어. 동국장은 이를 악물고 결심하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도 믿겠어. 앞으로 넌 내 친척이 될 거야. 일이 있으면 편하게 말해. 장면이 전환되며 다음 날 아침. 나는 교실에서 자습 중이야. 갑자기 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양철리 머리에 수건을 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 내 앞에 와서는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더라. 전에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야. 내가 죽어도 시원할 거야. 동창이라는 점에서 내 아버지 좀 구해줘. 제발 너만 윗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 내 아버지 좀 풀어줘.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할게. 그는 말하면서 필사적으로 애원했어. 그런데 머리에 감은 수건이 미끄러져 내려가더라. 반짝이는 대머리가 드러났어.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모두들 폭소했어. 양반장을 쓰러뜨렸어. 양반장이 출가하려는 거야. 이 모습을 보고 나는 그가 왜 완전히 대머리가 되었는지 궁금했어. 내 손이 약해서. 일어나라. 남자 무릎 아래엔 황금이 있다. 여기서 울면 어떻게 되겠어. 양철리가 얼굴을 붉히며 도와줄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어. 내 아버지가 들어간 건 법대로야.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잘 알잖아. 내가 화를 내기 전에 조사에 협조하는 게 내 할 일이야. 수업 시작할 거야. 비켜. 그 말을 듣고 양철리는 애원하는 눈빛을 거두었어. 음질이 낮아진 목소리로 기다려봐. 강산 내가 잃은 건 내가 가질 수도 없어. 저녁이 되어서. 양영이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형님과 뚱보는 지금 병원에 있어. 입 다물고 준비해. 두 사람은 손에 든 화염병을 점화했어. 그냥 그만두자. 양영이 평소에 소동 피우는 건 넘어가자. 하지만 방화는 중범죄야. 뭐가 무서워. 이건 사고야. 알겠어. 강산 너도 지옥을 느껴봐라. 소년이 화염병을 던지려는 순간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양반장. 대낮에 잠 안 자고 왜 내 집 아래서 일을 하냐. 반장은 그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렸어. 강산 내가 여기서 뭐해. 네가 벌써 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기랄 너희 둘 다 공격해. 두 사람은 순간 망설였어.
하지만 양소, 어제 그놈이 우리를 때렸어. 이성을 잃은 반장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내가 평소에 너희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지금 감사할 때 아니냐? 그 킬마테 씨. 갑자기 머리가 아파. 목이 아픈 건 내가 해. 뭐 하는 거야? 그들이 서로 미루는 걸 보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어쨌든 다 죽을 거야. 말하며 나는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킬마테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킬마테는 피를 토했다. 현장에서 기절했다. 반장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다. 즉시 원숭이를 시켰다. 후문어는 식은땀을 흘렸다. 갑자기 집에 가스불을 껐는지 생각이 났다. 양소림 조심해. 말하며 그는 돌아서서 떠났다. 마지막 부하까지 도망간 걸 보고 반장은 이를 갈았다. 손에 있는 화염병을 던지려 했다. 하지만 내 속도가 더 빨랐다.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팔을 잡았다. 반장은 갑자기 손등이 집게로 잡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가 강산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급히 용서를 빌었다. 내가 너랑 농담한 거야. 우리 동창이잖아.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나 좀 도와줘. 좋아, 다음에 조용히 해. 반장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다음 순간 나는 오른손으로 그를 날려버렸다. 엄마 깨우면 어쩌려고. 말하면서 반장에게 보답했다. 30분 후 동국장이 경찰차를 타고 왔다. 시민 신고로 불법 분포가 있다고. 그 악독한 대머리를 당장 체포해. 맞은 반장은 체포당하는 걸 보고 불만을 품었다. 눈이 멀었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먼저 손을 댔다. 다리 한쪽을 부러뜨려 버려. 동리 너도 배은망덕한 놈이구나. 아버지께 패만 끼쳤네? 동리는 문헌이 웃으며 양소절하니. 아버님이 너에게 구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셨나 보네. 알고 있어. 구경의 가장 중요한 건 형세를 살피는 거야. 형세를 못 읽으면 망해. 스스로 불태워버릴 뿐이야. 다음 날 동리가 나를 따라 철거구역에 왔어. 아이고, 이 길은 정말 고르지 않네. 이 쓰레기 같은 곳 철거해도 몇 분 안 될 거야.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를 한번 쳐다봤어. 알고 있나 전생에 여기는 17명의 천만장자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나는 내부 정보를 조금 알려줬어. 여기는 위성도시 확장 계획에 포함될 거야. 미래에는 고신기업 지역이 될 거야. 철거 보상금이 몇 배로 오를 거야. 총장은 눈이 반짝였어. 정말 잘 따라온 것 같아. 사실 나는 알고 있어. 우리는 서로 이용하는 것뿐이야. 그가 도와주면 나는 이 철거에서 큰 몫을 챙길 수 있어. 그 다음 우리는 매각 중인 바에 도착했어. 주인장이 나와 매입 계약을 하고 있었어. 내가 15만 원에 이 바를 사들였기 때문이야. 동장은 주변을 둘러봤어. 이 바 위치가 괜찮은데 왜 급히 팔아? 왜 급히 팔아? 주인장이 한숨을 쉬며 아들놈이 도박빚을 졌어라 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빚을 안 갚으면 이 건물을 빚쟁이에게 넘겨야 해. 동주는 불효자식이라 욕했어. 나는 경계심을 품었어. 빚쟁이들이 철거 직전에 찾아온 거야. 나는 호기심에 주인장에게 아들놈이 누구에게 빚을 졌어라고 물었어. 그의 입으로 빚쟁이가 증거모라는 걸 알았어. 이 바의 빚보다 더 관심이 많대. 주인장은 일이 터질까봐 급히 바를 팔아치웠어. 이 말을 듣고 나는 다 이해했어. 나는 동장에게 계약서를 잘 간직하라고 신호를 보냈어. 그는 한 잔 마시고 갈래라고 물었어. 나는 등을 돌리고 발을 나갔어. 지금은 여유 부릴 때 아니야. 누군가가 나처럼 여기도 한 조각을 차지하고 싶어해. 첸 진호. He is the Night King who has ruled 장첸 for 22 years. His business empire spans the entire ship. Some say he is the ship's underworld boss. Others say that after 12 o'clock, he is the true ruler of this ship. 리텔장 디스진 레이 is a mad dog. If he sets his sights on the demolition K, and it's said he has ties with the Chen family in the capital. I heard Dong Liz was all at once. Memories of my past life surfaced in my mind. This made my heart surge with hatred for this beast. Finally there's news about you.
동리소 미 래핑. And asked what's up. You don't know the Chen family to do you. I coldly snort I know a bit. You're right about one thing. Chen Jino is just a mad dog raised by the Chen family. If this dog dares to reach out, il chop off its claws. Old don't keep arranging people together. I'll handle the money. The rest is up to me and my grudge with the Chen family from my past life. This time let's just collect some interest. At the same time, at Jino Entertainment City Chen Jino heard Xiaxia's report. He immediately roared, "What did you say? Someone hijacked the bar in the old city. Just now Ding Xiao said the old man sold the house. Unbelievable. They set and drugged. And then got hijacked. What are you good for? Find out who did it. Investigate it." At this moment, the manager hurriedly stepped forward and said, "Boss Jino, isn't Ming Xiao already investigating? Look at this photo. The other party seems to be a student. Accompanying him is Dong Li. Seeing this photo, Chen Jino finally calmed down. Dong Daipo has always licked the Yang family's boots. The Yang family collapsed. But it didn't affect this student. The wealth is he. This doesn't seem to be a gangster like Dong Dae. He's a division chief. It's not good to directly clash with him. 이 학생을 조사해. 3일 안에 그의 모든 정보를 가져와. 내 놈은 인정주주 집으로 데려가. 상대방이 다음에 어떤 수를 둘지 지켜봐. 만약 또 실수하면 내가 너를 물에 빠뜨려서 기생으로 팔아버리겠다. 저녁에 나는 친구들과 진구모의 빌딩에 왔다. 평두는 이 광경을 보고 긴장했다. 산자 앞은 진구모의 영역이야. 그가 무섭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뭐가 두렵냐. 계획대로 하면 돼. 여기서 움직이지 마. 핸드폰을 좀 놀리면 금방 시간이 지나갈 거야. 위험은 내가 감당할게. 괜찮을 거야. 새 게임기를 원하지 않니? 평두는 게임기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럼 안전하게 다녀와. 나는 손을 흔들고 숨었다 기다려. 신호를 보내고 금호유락성에 도착했다. 그리고 철문을 두드렸다. 다음 순간 종업원이 작은 창문을 열었다. 오늘은 영업 안 합니다. 알아, 이건 그들의 암호야. 영업 여부는 운에 달렸지. 종업원은 문을 열고 환영했다. 처음 보네요. 처음 왔어요. 종업원의 시험에. 나는 현금을 꺼내 그의 앞에 뿌렸다. 이건 익숙하지.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가 있죠? 저를 좀 보여주세요. 돈을 주운 종업원은 즉시 태도를 바꿨다. 그리고 손뼉을 쳤다. 다음 순간 몇 명의 여성이 나왔다. 멋진 청년이네. 안쪽으로 들어가자마자 도박꾼을 보았다. 제발 돈을 빌려줘, 복판을 해야 해. 아니면 가족들이 거처가 없어져. 가운이 나쁘면 누구 탓이야. 여자는 이 광경을 보고 설명했다. 이런 사람은 신이 붙어도 어쩔 수 없어. 청년 니간 도운이 따라. 오늘은 큰 수확을 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다. 도박은 운의 게임이 아니야. 그럼 뭐지? 여기서 일하는 내가 나보다 잘 알겠지. 10만 칩을 바꿔주세요. 행운이네.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도박은 심리적 대결이에요. 그리고 사소한 트릭들이죠. 생각하며 나는 텍사스 홀덤 테이블로 갔어요. 막 앉아서 옆에 뚱보가 귀를 꿈틀거리는 걸 보았어요. 얼굴 근육이 위로 올라가는 걸. 이 뚱보는 좋은 패를 가지고 있나 보네. 긴 머리 남자의 표정은 알 수 없네. 하지만 손톱을 이렇게 길게 기르다니. 아마도 다른 용도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카드에 표시를 하는 거. 여러분 카드를 확인하셨나요? 병원 가실 분 계신가요? 딜러의 말을 듣고 뚱보는 즉시 5천을 걸었어요. 하지만 나는 10만 칩을 걸었어요. 뚱보는 즉시 도망쳤어요. 정말 운이 좋네, 이 꼬마는. 내가 초보인 척한 게 효과적이었네? 딜러 아저씨. 제가 처음이에요. 슈퍼대를 많이 걸면 더 좋나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안심이에요. 뚱보와 긴 머리 건장한 남자가 즉시 패를 버렸어요. 좋아요, 규칙에 따르면 이번 판의 칩은 이 꼬마에게 가요. 다시 카드를 섞기 전에 자신의 카드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들이 내 카드를 보았을 때 갑자기 이를 갈았어요. 슈퍼대는 내 카드보다 작았어요. 적어도 플러시 여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기랄 진짜 폭탄이었네. 다시 복수해야 해. 그 꼬마는. 나는 이미 칩을 들고 떠났어요. 어쨌든 같은 수법은 두 번 쓸 수 없죠. 호스트가 상황을 보고 즉시 다가와 축하했어요. 이렇게 빨리 이만큼 이기다니? 내가 말했잖아. 네가 행운이 따를 거라고. 내가 잊고 있었네. 누나에게 한 잔 사드릴까요? 아니에요, 아줌마. 아직 학교 다녀요. 아줌마. 여기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게임은 없나요? 자극을 찾고 싶어요. 그럼 저거 해보세요. 토끼 호스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바라보니 대소 게임 테이블이 보였어요. 도박꾼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다. 내가 걸어가 앉아서 내가 베팅 금액을 알아차렸다. 딜러가 고개를 숙일 때, 사람들이 베팅할 때 나는 망설임 없이 모든 칩을 대에 걸었다. 과연 예상대로 대가 나왔다. 이걸 보고 딜러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안 되는데. 그는 투시 안경도 안 끼고 있잖아. 그가 의아해하는 순간 나는 그를 재촉했다. 빨리 해. 고개를 흔들던지 얼마 안 되어 나는 100만 칩을 더 따냈다. 감시실에서 이 장면을 본 진금은 분노했다. 내가 여기서 자선단체라고. 적당히 거두는 게 규칙이야. 그 일본 여자를 불러. 이때 도박꾼들은 내가 몇백만 칩을 따는 걸 보고 그들은 숨을 들이마셨다. 와. 몇백만 칩을 따다니. 어떤 도박을 하는지 처음 본다. 카지노에 큰 손님이 있다. 곧 보스에게 혼나겠다. 이 보스의 성격을 보면 어쩌면 매춘부로 팔릴지도 모른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순간 옆에 큰 문이 쾅 하고 열렸다. 2명의 보디가드가 한 여자를 호위하며 나왔다. 여자가 딜러 앞으로 가서 내려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어디서 본 것 같다. 매니저가 그녀의 신분을 소개한 후 나는 야마야마 치츠루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금삼각에서 있어야 하지 않나.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나는 처음 카지노에 갔을 때 500만 원을 따냈다. 게다가 매 판마다 땀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도박의 신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딜러는 내가 사기를 친다고 의심했다. 카지노 보스는 분노에 즉각 폭발했다. 오히려 최고의 미녀 딜러를 내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사기 때문이 아니다. 미녀 딜러가 가르쳐준 서명 덕분이었다. 미녀 딜러는 내 전 여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환생자이기 때문이다. 전생의 시부야의 이자카야에서. 그곳이 우리 첫 만남의 장소였다. 그는 내 눈을 좋아했어. 늑대처럼 관찰하고 집중하듯. 내가 그를 계속 바라보는 걸 좋아했어. 그는 진정한 승부는 감각으로 느껴야 한다고 말했어. 그의 숨소리. 상대방의 근육에서 가장 미세한 신호를 느끼는 것. 그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것과 같아. 이 순간 나는 야마야마 치히로의 고개를 흔들며 눈을 감는 걸 보고 있었어. 그리고 갑자기 눈을 떴어. 그리고 모든 칩을 3개 3으로 걸었어. 야마야마 치히로는 이 광경을 보고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누가 감히 그를 이길 수 있겠어. 나는 그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있었어. 그래서 야마야마 양 게임을 시작해달라고 재촉했어. 야마야마 치히로는 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카드를 뒤집었어. 하지만 점수는 3개 3이 아니었어. 감시실의 매니저는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 식은 땀을 흘렸어. 이 배당금은 5천만 원이 넘었어. 성금호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어. 대체 그들은 누구야? 내 장사를 망치다니. 오야바는 그들을 똑똑히 보았어.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았어. 장사를 망치는 놈들. 발을 인수한 학생과 같은 놈이야. 이 말을 듣고 성금호는 화가 나서 뭐라고 소리쳤어. 내 발을 사서 내 돈을 따다니. 이제 법이 있기는 한 거야. 아표아오 무기를 챙겨서 따라와. 내가 그의 조상을 18대까지 무덤에서 판의 개에게 먹여버리겠어. 그렇게 말하며 부하들을 데리고 전대로 갔어. 그 순간 나는 현금을 교환하고 있었어. 동시에 동급생 덩제에게 전화를 걸었어. 지금 전기를 끊어도 된다고 말했어. 그 순간 성금호는 부하들을 데리고 급히 왔어.
이 자식 장사를 망치고 이제 목숨까지 내놓으려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는 큰 도끼를 들고 나를 배려했어. 하지만 갑자기 대전이 끊겼어. 완전히 어두워졌어. 다시 조명이 켜진 후 성금호는 눈동자가 하얗게 변하며 바닥에 쓰러졌어. 나는 현금을 들고 배전반으로 갔어. 막 도착했을 때 토끼 여왕이 나를 막았어. 못 찾니? 형씨 또 죽으러 온 건 아니지? 나는 짜증이 나서 그를 한번 보고 아줌마 비켜주세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해. 그는 다시 한번 부하들에게 명령했어. 너희가 나에게 카지노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3명의 쓰레기들이 나를 설득하러 몰려왔다. 상황을 보고 나는 한숨만 내쉬었다. 생략. 천만다행에도 여자에게 죄를 지을 줄은 몰랐다. 토끼 소녀는 듣고 코웃음 치며 너는 호랑이 형님에게 죄를 지은 거야. 토끼가 호랑이에게 충성하는 건 상관없어. 몇 마리의 쓰레기들이 더 있을 뿐이야. 말하며 내 기세가 갑자기 폭발했다. 시간을 아끼려면 함께 덤벼. 짧은 머리 남자가 분노했다. 철봉을 휘둘렀다. 나는 그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잡았다. 한 주먹으로 그를 날려버렸다. 나머지 2 쓰레기들은 얼어붙었다. 형님이 한 방에 기절했다. 차갑게 물었다. 아직도 하나씩 덤벼볼래? 그들은 겁쟁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달려들었다. 입꼬리를 올리며 이게 맞지? 이어서 나는 뛰어올랐다. 2명의 깡패의 머리를 발로 차버렸다. 2 사람은 즉시 기절했다. 토끼 소녀는 즉시 식은땀을 흘렸다. 몸을 돌려 골목 밖으로 도망쳤다. 그때 덩제가 마침내 뒤에서 나타났다. 원래 그는 유흥시설에 비상 전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아예 거리 전체의 전선을 가져왔다. 이 여성 머리는 정말 영리하다. 우리가 돌아간 후 토끼 소녀는 유흥시설로 돌아가 구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 대 맞고 쫓겨났다. 그 녀석은 연기까지 했다. 나는 감시 카메라로 다 봤다. 밤새 너희 둘이 서로 끌고 다녔다. 혹시 함께 속임수를 꾸민 거 아니냐? 그는 부끄러워하며 울었다. 아냐, 나는 호랑이 형님에게 충성한다.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오늘 밤의 일로 희생양이 필요했다. 토끼 소녀가 그 희생양이 되었다. 다음 날 수업 중 나는 몰래 구시가지 지도를 표시하고 있었다. 진금호는 지금 바쁘다. 노총각은 이쪽에서 진전이 있다. 하지만 탐내면 안 된다. 철거 소식이 대량으로 유출되면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더 많은 악당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해. 이 큰 돈을 얻고 다음 단계는 내 안보 회사를 설립하는 거야. 그리고 몇 명의 조력자를 구해야 해. 기억에 진가와 원한이 있는 고수들이 몇 명이나 있어. 오후에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학교의 여신이 나를 막았어. 장동무, 나는 너를 위해 왔어. 그러니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 오늘 수업 중 선생님이 내 성적이 너무 형편없다고 보충 수업을 받으라고 요구하셨어. 방학 후 나는 기가 죽어 보충 수업 교실에 들어갔어. 학교의 여신 민서도 여기 있다는 걸 예상치 못했어. 보충 수업을 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는 보충 수업의 선생님이라고 말했어. 그의 성적이 학년에서 가장 낮아서 그의 머리 향기를 맡으며 나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 민서는 내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고 웃었어. 정말 재미있네. 너도 표정 변화가 있구나.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어. 보충 수업을 해주러 온 거 아니었어. 손을 놓아줘. 숨도 못 쉬겠어. 걱정 마. 내 넥타이를 더 이상 당기지 않을게. 하지만 내 앞머리가 너무 길어. 시야를 방해. 내가 핀으로 정리해줄게. 그의 행동이 점점 친밀해지는 걸 보고 나는 견딜 수 없어서 급히 그를 밀쳐냈어. 필요 없어. 그냥 수업이나 시작하자. 동시에 나는 산도 불도 다 겪어봤는데 이 아이 앞에서 긴장할 줄이야. 잠시 후 보충 수업이 끝났어. 린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상기시켜 주었어. 집에 가서 복습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특별히 지도해 줄게.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어. 알았어. 나를 이렇게 붙지 마. 하지만 내 말은 린서를 우울하게 만들었어. 나를 싫어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싫어하지 않는 정도야. 더 많은 게 있어.
나는 너를 좋아해. 그는 얼굴을 붉히며 이 말을 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뭐든 다시 말해도 좋아. 널 처음 구해준 날부터 좋아해. 그래서 내 주목을 끌려고 했었어. 영씨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는 게 유치해. 강산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이 있어. 나는 마음이 흔들렸어. 하지만 여전히 이빨을 악물고 사과했어. 영씨, 지금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우리 둘은 운명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야 하니까. 복수로 인해 그를 연로시킬 순 없어. 성적이라면 내가 보충 수업을 해줄 수 있어. 동시에 진가 별장에서 내가 정말 실망시켜. 예전 호무남이 무릎 꿇고 떨었지. 진소님에게 설명해. 미안하지만 그 애가 정말 너무 이상해. 내 팔다리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모르시겠어. 진소님은 차갑게 말하며 서로는 필요 없어라 했어. 그 몇 채의 건물. 미래의 화물을 저장할 핵심 지점이야.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알고 있어. 반드시 방법을 찾아서 되찾을게. 진소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줄 수 있어. 하지만 다음에 또 실패하면 머리를 잃게 될 거야. 말하며 그는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꺼져,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그리고 다시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어. 강산이 이름도 모르는 작은 아버지 삶. 감히 진가와 맞서려 하다니. 정말 재미있군. 진가의 수법을 맛보게 해줘야겠어. 동시에 진금호가 부하에게 부축받으며 한악관으로 향하는 고급 차량으로 나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었어. 진금호의 한 신발 밑창에 내가 도청기를 설치했으니까? 진소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분노 게이지가 폭발했어. 복수의 대상이 드디어 찾았어. 진소님은 진가의 유일한 아들 진우야. 나는 화가 나서 그를 찾아가려 했어. 하지만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멈췄어. 안 돼. 감정에 휩쓸리면 나까지 말려들 거야. 게다가 그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너무 쉬워. 우선 진정하자. 복수는 절대적인 힘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니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 속의 분노를 진정시킨 후 나는 다시 침대에 앉았다. 발밑의 현금을 바라보며 이제 나는 시작 자금을 얻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에게 절대 충성하는 자신의 힘을 조직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진가를 일망타진할 수 있다. 다음 날 나는 동부정구 사격장에 왔다. 체인코드 특장산이 내 사격 실력이 좋다고 칭찬했다. 옆에 병사보다 자세가 더 정확했다. 넌 정말 고등학생이냐? 혹시 어떤 특수부대에서 나온 건 아니냐? 이 말은 옆에 병사들을 불만스럽게 만들었다. 참모님, 너무 그를 칭찬하시네요. 가정교육용 총을 고정해라. 놀이공원에서 풍선을 터뜨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정말 쉬운 것 같아. 다른 방법으로 해볼 수 있나요? 말하면서 나는 옆에 병사를 바라보며 이분 불만 있나요? 라고 말했다. 외장으로 나와서 달걀 껍질을 던져주세요. 누가 불만 있는 거냐? 동시에 그는 마음속으로 코웃음 치며 달걀 껍질 던지기를 생각했다. 감히 건방진 꼬마. 그가 힘차게 달걀 껍질을 하늘로 던지자 나는 달걀 껍질을 노려 총을 쏘았다. 총알이 정확히 달걀 껍질을 맞췄다. 두 사람은 모두 놀랐다. 병사들은 문외하게 운이 정말 좋네라고 말했다. 허장사는 그가 강짜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불만 있으면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 이번엔 눈을 감고 쏠게. 그가 복종하든 말든. 어쨌든 나는 감복했다. 넌 정말 총신창신이 강림한 거냐? 전에 정말 연습한 적 없다. 허장산의 질문에 대해 나는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철씨는 놀이공원에서 풍선을 터뜨린 적 있다. 동시에 태국에서 한 것 같네라고 생각했다. 허장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풍선이라고 물었다. 언제든 내 병사들을 데리고 연습하러 가자. 잘 봐라. 이 모습을 보고 나는 급히 화제를 돌리며 허 탐장님이라고 말했다. 사실 오늘 온 건 공식적인 일이 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허장사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화라가 내가 내 목적을 말했다. 나는 안보회사를 설립하고 싶어. 전역 군인을 모집하고 싶어. 최고의 병사들에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우가 좋은 존엄한 장소를 제공하고 싶어.
그들은 땀과 피를 흘렸는데 삶에 묻혀서는 안 돼. 그리고 이런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데 더 잘 협력할 수 있어. 썩은 고기와 독종을 제거할 수 있어. 하장사는 말투가 차갑게 점군. 야망이 크군. 그리고 나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편하게 말해.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인력 공급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련 자격 심사도 필요하다고. 그리고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자격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말하며 하장사는 종이에 주소를 적었다. 그리고 또 하나 퇴역군인 연락처를 주마. 장파의 퇴역군인 연락처야. 말하며 종이를 나에게 건넸다. 거기엔 실력 있는 인재들이 많아. 꼬마 마음껏 해보라고. 제대로 해내봐. 어려움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나는 앞에 있는 표적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치머 내 악몽이 시작됐다. 남자가 재생한 후 한 첫 번째 일. 은 퇴역 특수부대를 모집하러 간 것. 오직 전생의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하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은 상대방이 먼저 찾아온 것. 소문난 깡패들을 모아 나를 현장에서 죽이려 했다. 원래 내가 하장산에게서 받은 퇴역 특수부대 주소는 지형이 복잡한 펑푸구로 왔다. 퇴역군인 수리점을 찾았다. 들어가니 한구안이 세탁기를 고치고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백봉이었다. 나는 하참모가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나는 강산이라고 해. 그러나 백봉은 나를 떠나라고 했다. 그는 여기서는 물건만 고치고 대화는 안 해. 업무와 무관한 일에 관심 없어. 거절하는 그를 보고 형이 말했어. 내가 너랑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대. 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일자리. 그는 내가 하창상과 어떤 관계인지 몰라. 하지만 그를 인정받으려면 돈만으로는 안 돼. 실력으로 증명해야 해. 백펑이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집었어. 그중 하나를 나에게 던져줬어. 이걸로 승부를 겨루자. 먼저 떨어지는 젓가락이 있는 사람이 지는 거야. 갑자기 흥미가 생겼어. 교수해주세요라고 외치며 서로를 향해 돌진했어. 기회를 노려 그의 머리 위에 뛰어올랐어. 오른손 젓가락으로 그의 건강한 몸을 강타했어. 양손으로 한 개의 젓가락을 잡았어. 젓가락이 굽혀져 있었어. 곧 부러질 것 같았어. 오른발을 들어 그를 차려 했어. 그는 민첩하게 뒤로 물러나 내 공격을 피했어. 안정적으로 착지한 후 입술을 비틀며 웃었어. 내 방어는 꽤 괜찮네. 공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 그는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 그의 젓가락이 빠르게 날아오는 걸 보았어. 나는 허리를 숙여 피했어. 오른발을 들어 그의 팔을 차려 했어. 젓가락이 그의 손에서 날아갔어. 그런데 이때 작은 남자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 형아 왔어. 오늘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주셨어. 백펑은 갑자기 급히 소피 피해라고 외쳤어. 하지만 그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급히 남자아이에게 달려갔어. 젓가락이 그를 찌르기 직전. 나는 그것을 단단히 잡았어. 괜찮아. 소피는 괜찮아. 남자아이는 그에게 달려갔어. 이 형아 진짜 대단해. 방금 전 번개처럼 빨랐어 형아. 너희 둘이 경쟁한다면 누가 더 강할까? 백펑은 잠시 침묵한 후 나를 집으로 초대했어. 내가 테이블 위에 약을 보고 있자. 이건 모두 소피의 약이야라고 설명했어. 네가 맞았어. 나는 현실을 바꿔야 해. 소피의 현실에 대해 너랑 이야기했어. 내가 진 걸 인정하는 건 아니야. 소피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당황했을 거야. 그 젓가락은 내가 받을 수 있어. 나는 내가 그를 구해줬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어. 나는 규칙을 알고 있어. 이제 내 목숨은 내 거야. 뭐든 시켜줘. 물론 나는 효도할 거야. 너를 살인이나 방화로 보내지 않을 거야. 나는 회사를 설립할 거야. 절대 충성하고 강인한 팀이 필요해.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칼이 필요해. 이 팀을 훈련시켜줘. 백봉이 칼을 뽑을 때가 왔어. 말하며 나는 벽에 걸린 저녁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 저녁 사진이 정말 잘 찍혔네. 희망과 열정이 가득해 보여.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상과 현실은 반이어지. 현장에서 몇 번 더 요구해. 희망과 열정은 다 사라질 거야.
그 사회의 쓰레기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신경도 안 써.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사장님 앉아서 차 한 잔 드시죠. 나는 그에게 그렇게 정중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강산이라고 불러줘. 동시에 그의 자신감을 되찾게 하려고. 나는 진심을 말했다. 우리는 삶에 묻혀서는 안 돼. 나는 너 같은 형제를 존엄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만들 거야. 우리는 한 줄기 실처럼 단단해져야 해. 평소에는 정식 안보와 호송 업무를 맡아. 모두의 삶을 보장해줘. 하지만 악당들이 시장을 횡포로 휘젓고 백성을 해치면 우리는 주먹이 되어야 해.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도우자. 그래서 나는 내가 전쟁의 경험을 쌓은 팀을 결집시키는 방법을 아는 칼이 필요해. 백봉문헌 내 마음의 투지가 타올랐어. 나를 믿어. 나도 너를 믿어. 앞으로 내가 가리키는 방향, 내가 바람을 쐬는 위치야. 나는 그와 주먹을 맞댔다. 그가 빨리 집안일을 처리하길 바란다. 소피의 병.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서 그가 내 연락이 오길 기다리게 해. 내가 막 슬럼가에서 나오자마자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걸 눈치챘어. 하지만 그 사람은 미행이 너무 서툴렀어. 혹시 진금보의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숨은 곳으로 걸어갔다. 아직도 도둑놈의 마음은 죽지 않았군이라고 소리쳤다. 아직도 안 나오냐? 학교에 꽂힌 영희가 반쯤 몸을 내밀었다. 도둑놈의 마음은 죽지 않았다니 무슨 소리야? 이런 말은 너무 심하잖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지.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오늘 나는 결석하고 보습에 가지 않았어. 보습 선생님인 그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내가 걱정되어서. 그래서 몰래 나를 따라다녔어. 하지만 나는 내가 더 걱정된다고 말했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들은 다른 길을 가야 해. 나는 위험을 마주해야 해. 림선은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말했어. 칼을 든 악당보다 더 위험해. 갑자기 그는 내 뒤에 차가 있다고 알려줬어. 한 대의 차가 골목에서 돌진해 나왔다. 속도를 내며 나를 향해 충돌해왔다. 나는 영희에게 빨리 옆으로 피하라고 재촉했어. 그는 오히려 나를 향해 달려왔다. 내 몸을 한쪽으로 밀쳐냈다. 하지만 그는 차에 스쳐 부상을 입었다. 그 다음 벤에서 봉을 든 일당들이 내려왔다. 이 녀석 배짱이 좋군. 호랑이 아저씨를 건드리고도 여자와 놀아날 생각인가? 죽어라. 그 광경을 본 나는 영희를 등에 숨겼다. 일당들은 칼을 휘두르며 달려왔다. 나는 먼저 앞장선 일당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그 다음 달려오는 두 번째 사람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동시에 내 등은 노출되었다. 검처럼 날카로운 영희가 옆에서 강산 뒤에 조심해라고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대머리 난수씨가 쌍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이번엔 정말 위험해.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대머리의 손에서 칼이 날아가 버렸다. 칼에 총알이 박혀 있었다. 그는 당황하며 어디서 온 거야라고 소리쳤다. 다음 순간 지붕에서 소리가 들렸다. 다시 진 양 앞에 칼을 휘두르는 건? 앞장선 사람이 총을 들고 위협했다. 너희들에게 두 가지 선택을 줄게. 도망가거나 죽거나. 잠시 후. 병원 복도에서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다. 진우. 감히 그 애를 건드리면 100배로 갚아줄 거야. 그때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다. 환자 가족 계신가요? 하고 물었다. 어떻게 되었나요? 하고 급히 물었다. 간호사는 피부 상처와 충격만 있다고 말했다. 하룻밤 입원 관찰이 필요해요. 가족이세요? 입원 절차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림전은 림진방이 다가왔다. 사과하려는데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막았다. 진짜 괜찮아. 의사도 피부 상처라고 했어. 내가 실수로 넘어졌어. 강산과 전혀 관계없어. 그는 나를 잘 보호해줬어. 아빠. 총을 든 사람들이 작은 건달들을 쫓아냈어. 나를 아는 것 같아. 그들이 내부대 사람들인가요? 림진방은 한숨을 쉬며 우리 집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네가 아는 것보다 복잡한 일이 있어. 어쨌든 다 내가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 일찍 쉬어. 내일 다시 올게. 딸을 달래고 나서 그는 밖으로 나왔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급히 사과하려 했다.
하지만 린진방은 이런 사과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강사나 사과하고 싶다면 가서 내 딸을 해친 그 개자식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알겠어. 단지 내 도청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는 흑로대 가문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일을 엿듣고 싶어서. 하지만 뜻밖에도 상대방의 큰 비밀을 들었어. 그들은 실제로 장기 거래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 특수부대 보안팀이 결성된 후 나는 즉시 실종자 조사에 나섰다. 실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원래 친절하던 이웃들의 시선이 피하기 시작했다. 아니면 주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바로 쫓아냈다. 그건 우리가 차강성에서 지도사인진 가문이기 때문이야. 어제 나는 동국과 전화했어.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구시가지 주변 광시에서 보고된 실종 사건만도 7, 8건이나 된다. 보고되지 않은 건 더 많다. 그의 족에서는 단서가 끊겼다. 그래서 나는 의심한다. 진씨 일가의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전에 조사했던 한 남자가 몇 명의 불량배를 데리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전혀 놀랍지 않았다. 구시가는 결국 그들의 영역이니까. 눈깔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 불량배들은 말없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백봉에게 막혔다. 뚱보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인간 볼링이라고 외치며 다음 순간 백봉이 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잡았다. 뚱보의 머리를 땅에 세게 박았다. 칼자국이 흉하다. 백봉은 좀 실력이 있다. 다른 2명도 함께 공격하라고 했다. 그는 처리하겠다고 했다. 나는 황모가 소곤거렸다. 저 가인은 약해 보여요, 형. 왜 약한 놈을 형이 맡아요? 시끄러워.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야. 이에 나는 비웃었다. 내가 약하다면? 그럼 빨리 나를 때려봐. 이길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말은 그를 자극했다. 그는 분노하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정면에서 한 방 날렸다. 그는 완전히 날아갔다. 이어서 나는 남은 2명의 불량배에게 소리쳤다. 우리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너희도 무리하지 마라. 바닥에 있는 2 놈을 데리고 가. 2 사람은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백봉은 매우 의아해했다. 나는 설명했다. 이건 장기적인 계획이야. 저녁에 칼자국 남자의 불량배들과 헤어진 후 그는 혼자서 한 대의 벤 앞으로 갔다. 이어서 벤에서 한 명의 백발 남자가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안에서 사람을 넣은 자루를 꺼냈다. 우우하는 소리가 났다. 분명 입이 막힌 것 같았다. 2 사람은 자루를 메고 이동하려 했다. 백봉은 급해졌다. 경찰이 처리하는 게 낫지. 하지만 나는 경찰이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다. 백봉은 순간 멍해져 버렸다. 칼자국 남자의 2 사람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경찰이 있을 줄 몰랐어. 하지만 칼자국 남자는 금방 이상함을 눈치챘다. 낮이었기 때문이야. 저 2 놈이 왜 자꾸 따라다녀. 비도남은 상황을 보고 칼을 꺼냈다. 우리들이 기세등등하게 다가오자. 칼자국 남자는 아직도 두려움을 느끼며 도망가자고 했다. 그들은 낮에 우리 국외사령을 다 처리했어. 우리 둘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비도남은 불행하게도 나에게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내가 한 손으로 잡았다. 이어서 반격해 주먹을 날렸다. 그는 즉시 날아갔다. 백봉은 칼자국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도망칠 생각은 아니지. 그를 쓰러뜨린 후 백봉은 자루를 풀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안에는 양천리가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했다.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나는 그를 경찰서로 데려왔다. 양천리의 아버지가 감옥에 간 후 집도 압수당했다. 이어서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에서 길거리로 내몰렸다. 오늘 밤에는 거의 납치당할 뻔했다. 정말 불행이 겹쳤다. 칼자국 남들은 그냥 돈만 받고 일하는 거야. 소로오는 특별히 화물을 영풍의 외곽으로 운반한다. 창고에 대한 건 더는 몰라. 하지만 나는 이 창고가 청가명의 소유라는 걸 안다. 지도의 창고 위치를 보며 나는 즉시 연결고리를 찾았다. 아, 이제 알겠어. 철거 전의 혼란과 낡은 인프라를 이용해서 은밀한 운송로를 만들었다. 동국장이 창고구역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직접 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없나요? 동국장은 어색하게 땀을 닦았다. 위에서 전원을 보냈다고 말했다. 청가 사건은 신중히 처리하라는 거야. 이 말을 듣자 나는 그를 압박했다. 청가를 보호하는 큰 인물이 진짜 있는지, 아니면 이 늙은이 동국장과 사람을 건드리기 두려워하는 건지. 그래서 나는 그에게 큰 동국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구시가지 첫 번째 철거로 꽤 벌었지.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 진씨 가문이 후속 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거야. 하지만 이 케이크는 우리 손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또 다른 칼은 진씨 가문이야. 380만 원에 만족할 거야. 동국장님, 이 평생에 한 번쯤 목숨을 걸고 싸워본 적 없나요? 동국장이 주먹을 꽉 쥐고 케이크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실종된 주민들을 위해 나는 동료가 악을 키우지 않겠어. 윗선에서 압력이 와.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어서 그에게서 한 장을 받아 경찰 조사 협조 공식 문서를 받은 후 나는 팀을 이끌고 창고로 향했어. 창고의 CCTV는 거의 사각지대가 없어. 심지어 경비원이 계속 순찰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보여. 그래서 동국이 그린 지도를 꺼냈어. 연구를 마친 후 나는 임무를 분배했어. 전기가 통하는 구역에 큰 나무가 있어. 그 가지가 안으로 뻗어 있어. 감시 사각지대에서 한 팀이 그곳으로 침입했어. 백업 전원과 일부 감시 카메라 선을 끊는 임무야. 팽형 우리는 배수 시스템으로 가자. 철창이 있지만 냄새가 심해. 두 팀이 각자 행동해. 나는 백팽과 배수구로 갔어. 그가 펜치로 위쪽 사슬을 끊었어. 통로는 어두우면서 습해. 얼마 가지 않아 위쪽에서 소리가 들렸어. 나는 백팽과 조용히 통로를 타고 올라갔어. 두 명의 불량배가 놀고 있었어. 그들이 돌아선 사이 우리 둘이 달려들었어. 번개처럼 빠르게 그들을 기절시켰어. 바로 이어서 나는 문을 밀었어. 안에 광경이 나를 경악하게 했어. 철문들이 줄줄이 있어.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 그리고 반대편에는 의사 한 명만 있어. 한 남자의 몸을 검사하고 있었어. 백팽이 진지한 표정으로 너무 이상해라고 물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두다니. 증가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려는 건가 아니면 인신매매를. 이건 평범한 인신매매가 아니야. 이건 백색 텐트에서 장기를 조달하는 거야. 백색 텐트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기관 이식 즉 장기를 팔아먹는 거야. 증가된 장기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살당할 양들이야. 너무 잔인해.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다니. 하지만 나는 그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했어. 구출하기 전에. 나는 증거를 위해 사진을 찍었어. 그 후 백색 텐트에서 움직일 수 있었어. 그는 발로 문을 걷어찼어. 나는 먼저 앞으로 달려갔어. 안에 있던 두 명의 배기가 놀라며 침입자를 발견했어. 몇 명의 깡패들이 어디서 온 빨간 계란이냐고 소리쳤어. 너무 늦었어. 자료를 보호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배기들을 제압하라고 백봉에게 말했어. 증거를 최대한 보존해. 백봉이 자료를 낚아채려 할 때 한 깡패가 그의 뒤에서 기습하려 했어. 다행히 그는 반응이 빨랐어. 뒤돌아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렸어. 하지만 한 배기가 많은 서류를 쇠자기에 넣는 걸 보았어. 그는 급히 강산이 자료를 파괴하고 있어라고 외쳤어. 하지만 앞에 깡패들이 바퀴벌레처럼 점점 많아졌어. 나는 그에게 버티라고 소리치며 자료를 가지러 갔어. 철창 안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구출하러 왔음을 깨달았어. 구조해달라고 외치며 나는 포위 공격을 막으며 이빨을 악물고 자료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말했어. 우선 모든 사람을 구출해야 해. 1시간 후 모든 인질이 안전하게 이동되었어. 나는 동정국에게 하드디스크를 건넸어. 여기에는 창고의 첫 번째 증거가 있어. 구금 현장, 의료 절차, 그리고 그들이 서류를 급히 파괴하는 장면? 동정국은 손에 든 하드디스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이 자식아. 이번엔 정말 하늘에 구멍을 뚫은 거야. 나는 비웃으며 또 겁이 나냐라고 말했어. 동정국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며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나는 원래 신중하니까. 이제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이제 화살은 활시 위에 올려진 상태라 발사할 수밖에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제 진씨 가문의 피를 흘릴지 말지는 이 한 번에 달렸다. 다음 날, 성진현 인체 창고 사건 뉴스가 전국을 뒤흔들다. 전국 일면 기사. 구시가지는 불안에 휩싸여. 밤에 외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국장은 기자들에게 포위당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엄숙하게 선언했다. 시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내가 직접 감독하겠다. 나는 관련 기업과 인원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원문 그대로 절대 숨쉬지 않는다. 이 사건과 진씨 가문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다. 말씀하실 게 있나요? 나는 다만 누구든 뒤에 서 있든 우리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정의의 편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진우는 관계를 통해 전화를 걸고 있었다.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성진을 차갑게 바라보며 이제 내 차례다. 창고가 수색당했다. 오락시설도 폐쇄당했다. 내 이 개같은 수호견 정말 잘했구나. 김호. 이번에 우리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아냐. 모든 건 내 놈이 도청당해서 내 개가 내 집에 사람을 데려와서. 문어는 급히 용서를 빌었다. 진소녀는 김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 진우와 문어는 한숨을 쉬며 포기했다. 정말 개라 해도 길들여지면 애정이 생기니까 내 기분이 안 좋으니 나랑 강변을 거닐자. 너희들 호랑이 아저씨를 정리해줘. 깔끔하게. 그리고 카페트도 바꿔. 너무 더러워. 잠시 후에 해변. 검은 옷의 사람들이 진청호를 통에 넣었다. 바다에 던져버렸다. 모든 일을 마친 후 보지가드는 진소년에게 모든 게 처리되었다고 보고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전사에게 차로 돌아가라고 시켰어. 그때 차 안에서 한 사람이 평판 자물쇠를 건넸어. 주인님 이거 보세요. 이건 창고 내부 감시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감시 카메라 속날을 보며 진우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어. 그 사람은 강산이라고 해. 우리 조사 결과 그 사람은 보안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경찰과도 연관이 있어. 이번 창고 사건은 그 보안회사가 기습한 거야. 비가 내리는데도 미친 듯이 웃어대더라. 재미있네? 원래는 작은 부족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손에 넘어가다니. 강산. 네가 젊은이든 누구의 아내든 내 길은 끝났어. 우리 가족과 대적하겠다는 거냐. 내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집에 돌아온 그는 전화를 걸었어. 상대방에게 최고의 청소부청 부업자를 찾아달라고 했어. 비용을 아끼지 말고 강산을 당장 처리하라고. 하지만 그 말은 다 끝내기 전에 전화 상대방에게 방해받았어. 진우 이제 그만할 거야. 이번 일로 집안에서 너에 대해 불만이 많아.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아. 가족 이사회가 결정했어. 내 후계자 순위를 2계단 내렸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반으로 줄였어. 이 말을 듣고 진우는 삼촌에게 이를 갈며 불만을 토로했어. 이건 불공평해. 그냥 닥쳐. 지금 조용히 있어. 바람을 피해야 해. 다시 감히 움직이면 종묘에서 무릎 꿇고 있어. 전화를 끊는 모습을 보며 진우는 화를 내며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 그 노인네들을 욕하며 종묘에서 무릎 꿇으라고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거야. 강산 내 덕분이야. 이제 진우는 쓰레기야. 내 놈은 기다려라. 내가 천천히 내 놈을 죽여주지. 웃기지도 않아. 내가 내 남자친구가 되게 하려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검은 스타킹을 입고 매일 나를 유혹하더라. 나를 설득하기 위해 승낙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 광경을 본 그의 폐는 매우 불편해했어. 바로 일어나서 나를 찾아왔어. 내가 이번 학기 결석 누적 기준에 도달했다고 말하다. 학생회 규율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나에게 경고 처분 및 통보 비판을 내린다. 노령이가 즉시 내 앞에 서며 내 상황이 조금 특수하다는 것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주계는 직접 말하며 특수한 상황. 학생회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학교 규칙을 초월할 수 있는 특권은 없다. 이미무는 아직 더 말하려고 했다. 나는 그를 바로 뒤쪽으로 밀었다. 도발적인 표정으로 그를 보며 그래서. 그러니 다음 주 월요일 기수식 후 전교생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라.
그리고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무처에 제안하겠다. 엄격한 처분을. 졸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변 학생들이 소곤소곤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하다. 학생회가 처분을 내릴 권리가 있나? 결석은 빌미일 뿐이라는 걸 안다. 그는 아기로 온다.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건 학생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나는 그의 귀에 대고 위협하며 주회장. 빌미를 잡을 때는 상대를 잘 골라야 한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나. 어떤 사람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주계는 이를 갈며 네가 나를 협박하는 거냐. 우리 둘이 싸우려는 걸 보고 명희가 급히 나서서 말렸다. 그리고 나를 끌고 떠났다. 주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즉시 그의 삼촌인 주임에게 나를 고발했다. 하지만 그의 삼촌은 진지하게 조언하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더 알아봐야 한다. 한쪽에만 귀 기울일 순 없잖아. 개구리야. 학생 문제를 처리할 때는 방법을 잘 골라야 한다. 강산 학생의 상황은 좀 특수하다. 교장과 이사회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걸 알겠지. 네가 생각하는 이 주임. 학교에서 그렇게 대단할 것 같아.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줄 아냐. 교장님이나 이사회 어느 분도 건드릴 수 없다. 내 삼촌으로서 한마디 조언하겠다. 강사는 건드리지 마라. 양철린애도 대단하잖아. 마지막 결과가 어떤지 너도 잘 알잖아. 화가 난 주계는 나무통을 들고 표숙부에게 오늘 그 말은 끝내지 못했지. 숙부가 끊어버렸어. 좋아.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그 녀석의 꼴을 못 보셨나요? 그만해. 이만 끝내자. 제기랄 이번에 안 끝내면 그 녀석은 더 거만해질 거야. 내가 그를 용납할 순 없어. 분한 그는 술집에 가서 속을 풀었어. 그 녀석이 누구야? 내가 언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 있어? 금발 소녀가 그를 안아 위로했어. 대체 누구 때문에 주 소년이 불편해졌니? 누구든 상관없어. 좋아. 언니랑 한잔하자. 내일 다 잊어버려. 하지만 주계는 소녀를 밀쳐버렸어. 꺼져. 넌 누구야?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나랑 한잔할 자격 있어. 주 속은 잘 봐. 나야. 내 추악한 면모는 잘 보고 있어. 장산 난 너를 미워해. 하지만 이 장면은 우연히 진우가 변장하고 있는 걸로. 모든 사정을 알게 된 후 그는 즉시 주계에게 제안했어. 금방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지. 다음 날 수업 중 선생님이 새 학생을 소개했어. 그 사람이 바로 진우였어. 하지만 그는 이름을 바꿔 유철래라고 했어. 네트워크 반으로 전화가 왔어. 하지만 나는 그를 한눈에 알아봤어. 그가 제가 되어도 알아볼 거야. 어떻게 여기에? 원래 그는 주계와 나를 파괴할 계획을 세웠어. 먼저 친해지는 척 내 친구가 되어 내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나를 계속 괴롭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절망해라. 강산아, 넌 마치 광대 같아. 난 이미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생각하다가 그는 미친 듯이 웃었어. 옆에 경비원도 식은땀을 흘렸어. 그들은 주인님이 정신적으로 압박이 심한 게 아닐까 의심했어. 후 다음 날 체육 수업에서 진우는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 자료에 따르면 이 녀석의 정의감이 강하다고 하더라. 그럼 여기서 시작해보자. 선생님이 종을 울리며 모두 운동장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진우 권장이 일부러 미끄러져 넘어지는 척한다. 내가 넘어질 거야라고 크게 외친다. 강산 도와줘. 하지만 나는 그를 무시했다. 그의 곁을 지나쳐 달렸다. 하지만 그는 의아해했다. 내가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방금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걱정하며 말했다. 유천아. 내가 넘어졌어. 선생님이 너를 보건실로 데려갈게. 네가 넘어지는 모습이 너무 과장되어서 다쳤을 것 같아. 내가 일으켜줄게. 들통난 진우 권장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안 되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육 선생님이 그를 번쩍 들어 안았다. 어떻게 안 쓸 수 있니? 이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야. 인간적인 배려를 강조하지. 내려줘. 걱정 마. 이 선생님은 들기 운동에 능숙해.
누가 너에게 물어봤어? 선생님 잠깐만요. 금방 돌아올게요. 화락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외강 중건이네. 건강해 보이는데 갑자기 넘어지네. 손에 발달이 안 된 거 아냐. 하지만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 나이에 진우 권장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아니면 천진난만한 척하는 걸까? 내 경계심을 풀게 하려는 걸까? 오후의 실험 수업. 진우 권장이 기회를 틈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강산아. 방금 선생님 말씀을 잘 못 들었어. 너가 가르쳐 줄래? 우리 팀이 되자고 제안했지만 덩재에게 거절당했다. 안 돼. 새로운 애가 먼저 온 애를 무시할 순 없어. 강산이는 이미 나와 팀이야. 하지만 진우 권장은 여전히 불쌍한 척했다. 하지만 덩재에게 다시 거절당했다. 잘 들어. 강산이의 첫 번째 부하는 나뿐이야. 덩재는 내 자리를 뺏을 수 없어. 화난 진우의 얼굴은 완전히 검게 변했다. 이 뻔뻔한 녀석. 그럼 죄송합니다. 방해했네요. 덩재이는 더 이상 집요하게 따라오지 않자. 그래서 강산아, 우리 계속 가자. 그 녀석은 평지에서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물병을 깨면 안 되니까. 진우는 문헌을 가볍게 밀치며 갑자기 넘어졌다. 그건 내 계획이야. 이 빌어먹을 녀석이 또 늘었다. 내 이름이 덩재이지. 바보 축하해. 내 필살 명단에 들어왔어. 부자 2세 주제에 복수하려 하다니. 내 친구가 되려고 하다니. 심지어 내 주목을 끌기 위해 일부러 깡패를 고용해 자신의 일을 깨뜨렸다. 하지만 재생자인 나는 그를 무시했다. 그가 나를 접근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진우는 화학 시간의 대시를 실패했다. 그는 일부러 깡패들을 고용해 자신을 때렸다. 나를 동정하게 만들어 구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의 작은 속임수는 내가 한눈에 꿰뚫어봤다. 나는 그를 무시했다. 그는 여왕벌을 데리고 떠나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유머가 진우 앞에 나타났다. 너희들 이 더러운 깡패들 당장 그만해. 어디서 온 꼬마야. 참견하지 마. 꺼져. 참견이 뭐가 잘못됐어. 그는 우리 학교 학생이야. 나는 동급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깡패 문헌이 비웃으며 말했다. 꼬마, 무슨 영웅 놀이를 하는 거야. 비켜. 형은 여자를 아끼지 않아. 이번에 물러서면 너희들은 더 거만해질 뿐이야. 나는 너희 같은 쓰레기에게는 절대 우정을 베풀지 않아. 여왕벌이 비키지 않자 깡패들은 인내심을 잃었다. 주먹을 휘둘러 강하게 때렸다. 그렇다면 내가 불손해질 수밖에 없군. 바로 그때 나는 그의 주먹을 한 손으로 잡았다.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왕벌은 갑자기 기뻐서 말하지 못했다. 진우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깡패들을 쫓아낸 후 나는 여왕벌 린서에게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발 매번 이렇게 용감하지 마. 부탁해. 나 걱정하는 거야. 우리 둘이 농담할 때 아침 비가 울기 시작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맞아 죽었을 거야. 내가 전화 왔어. 상황도 잘 몰라서 나 혼자 있는 걸 보고 괴롭힌 거야. 임계문 왜 그래? 다음에 또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하지만 그 말은 끝나기 전에 내가 끊었어.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이제야 기억났어. 너 우리 반 전학생이지. 유천 학생이지.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를 미워했어. 네가 임석에게 접근해봐. 바로 이걸 원한 거야. 그래서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어. 이제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 이후로 진우가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비록 그가 별다른 행동은 안 했지만 나는 항상 경계해야 했어. 어쨌든 그는 진우니까. 고생고생해서 나를 접근했어. 넌 대체 뭐가 목적이야? 하지만 그의 행동은 내 부하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 꼬리표 따라오지 마. 진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 하지만 금방 돌파구를 찾았어. 그날 학교 후 그는 혼자 덩재에게 갔어. 최신 게임기를 선물했어. 이 기간 동안 너와 강산의 도움 덕분에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어. 고맙다고 특별히 왔어. 작은 소원이니 받아줘. 덩재는 깜짝 놀랐어. 새로 나온 에스나야. 내가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세상에 이건 나한테 주는 거야.
내가 이런 고급품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 진우는 그가 걸려들자 나에게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 형, 너 강산하고 친해? 물론 가장 친한 친구지. 나는 그가 평소에 바쁜 것 같아. 그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수업에나 가나. 그 다음엔 별일 없으면 달리기나 운동을 하러 가더라. 아니면 그의 회사에 가더라. 이 말까지 하고 덩제이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너 그 사람 뭐 물어보려고라고 했다. 전원은 미소를 지으며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의 회사에 대해 더 알려줘. 나도 돈 벌고 싶다고. 저녁에 덩제이가 게임기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놀랐다. 덩제이, 너 이 자식 발행했네? 새 게임기를 사다니. 또 아빠 돈 훔친 거 아냐? 지난번에 맞은 게 아직 안 아팠어. 뭐야, 안 그래? 내 철판 같은 엉덩이도 벨트에 견딜 수 없어. 이건 무료야. 한 푼도 안 썼어. 이 말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오후의 일을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쨌든 유천 그 자식은 내 정보를 캐내려고 했어. 돈 벌고 싶다고. 누가 알겠어. 안심해, 나는 중요한 정보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를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너무 얕보지 마, 덩제이 형님. 나는 누구에게나 이득을 주는 왕이야. 사실 나는 그에게 약속을 했어. 강변에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러 가자고. 몇 시로 약속했어? 9시가 왜? 하지만 내가 나갈 때는 이미 11시였어. 덩제이는 상관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갈 생각이 없었어. 마침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최근 강주시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 감기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시에 유천은 계속 재채기를 했다. 온몸이 떨려서 참을 수 없었다. 그 빌어먹을 애는 왜 안 오는 거야? 그때 그의 보디가드가 갑자기 나타났다. 외투를 꺼내 그에게 걸쳐주었다. 주인님 추우시니 외투를 입으세요. 꺼져, 너 보디가드냐 보모냐? 원문 불명확 의형 여자들처럼 히히. 날 보내버릴까? 보상금. 갑자기 튀어나와서 덴제에게 발각되면 어쩌지? 도련님 건강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었어. 그 애는 안 올 거야. 천우무는 비웃으며 말했다. 인간성을 이해해. 이해해. 그 애는 그냥 머리가 없는 평범한 애야. 게임기를 보면 친부보다 더 흥분해. 이런 애는 조금만 유혹하면 넘어와. 결국 친구에게 배신당했어. 강산을 정리하려면 그 애가 돌파구가 될 거야. 결국 그는 밤새 기다렸지만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했다. 기억해, 다음날 그는 분노하며 덴제를 찾아갔어. 때릴 뻔했어. 어제 내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왜 안 왔어? 누가 너더러 날 기다리라고 했어? 강변에서 만나자고 했잖아. 천우무는 덴제가 즉시 미친 척했다. 기억 안 나. 우리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잖아. 왜 날 만나자고 했어?